안녕하세요, 따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이야기를 한번 더 이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국제결혼 이야기를 몇 개 정도 하다 보니까요,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에서 국제결혼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부정적이고 어려운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결혼을 해서 온 이주 여성들이, 그러니까 와이프가 주로 뭐 아이를 낳고 뭐 가출을 많이 하고 애도 놓고요, 도망가거나 뭐 다른 남자랑 뭐 만나서 다시 떠나거나 돈을 원해서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힘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분들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결혼에 대해서 어떤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결혼 상담소 이런 데를 많이 통했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중국, 뭐 다른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하고 이제 결혼 소개소를 통하다 보니까요, 대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등록을 하고 본인 프로필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주고요. 또 상대 국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프로필 이력서를 읽어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추스려서요, 한 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방문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쁜 사람들을 만나죠. 계속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중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이제 한 명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과 이제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뭐 더 빠르면은 그 다음날 바로 같이 이제 처갓집이 될 그 식구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도 마찬가지로 한국 남자가 좋아하면은 괜찮고 두 사람 다 마음이 맞고요, 이 정도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 뭐 한 2, 3일 만에 결혼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일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계속 고민도 하고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2명, 3명을 놓고 그 중에 골라가지고 이런 분도 봤는데요. 무슨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뭐 일주일 만에 고른다, 이게 참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시간이 없고 국제결혼 어떤 관례 그런 방법이 그렇게 이제 빠르게 진행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하더라도요, 제 생각은 좀 골라놓고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하고 좀 그래도 한 달이라든가요, 뭐 이렇게 좀 교류 기간, 어떤 뭐 교제 기간, 아니면 뭐 한두 번 더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요, 뭐 여행 가서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친구를 한번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여성들 특히 또 이제 한국으로 이주를 해오고 이 여자가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살기 시작할 여자인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주일 만에 가서 그냥 바로 인사하고요, 바로 만나고 바로 첫날 밤을 치러가지고 또 뭐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또 하루 뭐 신혼여행을 또 다녀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진짜 진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확률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어떤 도박 게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평생을 내 마음을 다 줄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그냥 뭐 하룻밤 만에 사람을 골라서요, 이력서만 보고 글로만 봐가지고 가장 예쁜 여성 이렇게 고른다는 거는 참 너무 무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중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고, 뭐 나쁘지 않게 잘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거 사실이고요. 한국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제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국제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좀 다르죠.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서로 생각하는 정서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에 이제 가난한 여성들하고 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외국에서 부자로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그렇게 쉽게 뭐 할 이유도 없고요. 또 국제 결혼을 원하는 그 잘 사는 집안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고 연애 결혼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학식과 교양이 있는 사람들끼리 뭐 친구를 소개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요, 바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한국 남자가 웬만큼만 뭐 이상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선택을 하면 결혼을 바로 하겠다,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래서 한국에서 오는 남자하고 바로 그냥 뭐 긴급하게 번개 뭐 미팅하듯이
이렇게 선을 보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성들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집안이 가난하고 나는 한국으로 결혼을 하면 우리 집으로 부모님께 돈을 보내야 됩니다. 한 달에 뭐 몇십만 원도 보내야 되고요. 뭐 100만 원도 보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생각하고 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겠다는 여성들이 집으로 용돈이라든가 어떤 생활비를 안 보낼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가난하고 집안을 돕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본인의 행복보다는 행복이 한 반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반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 경제적인 어떤 추구, 이런 집안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뭐 본격적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나랑 잘 살고 나 둘이만 잘 살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고, 버린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요, 가족이 아니라 내가 먼저고 당신과 결혼해서 나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뒷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더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했다가요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율도 뭐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혼이 아니더라도 마치 무슨 계약 같은 거죠. 그냥 뭐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고요. 계속 정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뭐 싫든 좋든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의무감으로 살아야 돼. 부부가 된 어떤 뭐 구속을 받고 또 구속을 하고, 이렇게 둘이 양쪽 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이렇게 사랑하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이런 행복감보다는 내가 가정을 이루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불편도 없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강제로 갖다 내 행복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요 조금 안타깝고요. 또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베트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 베트남에서 어떤 불만들, 베트남하고 결혼했던 남성분들이요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는 제가 동영상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중국은 요즘은 전부다 이제 좀 많이 좀 달라졌죠. 옛날 중국하고 좀 다르죠. 중국 사람들도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본인들이 이제 잘 살고 본인의 조국이 강해졌다 이런 의식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중국 쪽보다는 요즘 같으면 이제 베트남 쪽으로 많이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약해지고 베트남이라든가요, 아니면 또 태국도 요새 좀 많아진 것 같고요. 다른 동남아 쪽으로 이제 시야를 돌리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베트남에 어떤 뭐 애를 낳는데, 아이 둘을 낳는데 가출을 해버렸다, 어디로 갔다, 뭐 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는 반대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뭐 베트남에서요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뭐 그렇게 썩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분이 행복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고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이 예뻐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좋아지기를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국제결혼 상담소 이분들을 뭐 제가 싫어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증오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으로는 그런 것보다는요, 그래도 차라리 소개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는 지인한테요 좀 소개를 해달라. 물론 지인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확률도 뭐 많지도 않고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국제결혼 상담소처럼 뭐 이력서 수십 장을 놓고요, 그 안에서 이쁜 여성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싫지만은요, 누가 뭐 소개를 요즘 세상에 중매를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좋은 사람들이라면 모를까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줄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주변에 봤을 때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환경이라든가 집안,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그게 더 저는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살면서 이제 처남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남이요, 뭐 가끔씩 와가지고 사고도 치고 오토바이 타다 부상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이상 뭐 치료를 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집사람이 하소연도 하고 한숨도 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랑 했죠. 차라리 처남이 아가씨였으면, 여자였으면, 그래서 당신처럼 당신 닮아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이런 사업적 비즈니스 쪽을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결혼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또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요,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어. 나는 한국 남자랑 결혼을 안 시킬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나 싫어? 나 당신한테 잘하잖아. 한국 남자들 어떤 생활력도 있고 의무감도 강하고 뭐 집안 잘 지키고 좋잖아. 그랬더니요,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거 알아? 당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A씨 이러는 거 그거 굉장히 내가 뭐 듣기에는 싫어. 그 표정, 화낼 때 그 A씨 거리는 거, 잔소리 이런 게 난 싫어서 한국 남자랑은 결혼을 아마 안 시킬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좀 많이 서운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짜증은 냈습니다. 집사람이 어리고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실패하지 않고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많이 챙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굉장히 제가 성질이 급하고 인상을 많이 쓰고 또 제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은 A씨 뭐 이러면서요, 무슨 마치 성격 파탄자 이런 것처럼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어떤 살아온 경험도 많고요. 뭐 이 사람보단 많죠. 능률이라든가 효율, 한국 사람이 어떤 부지런한 심성, 이런 뭐 근성, 노력을 가르치고 싶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태국 남자들 게으른 거 나 싫다. 더러운 거 싫다. 부지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잔소리를 하고 많이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듣는 사람은 아마 그게 너무도 도가 좀 지나치고 이제 짜증을 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요, 이런 거는 문화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싫으냐라고 웃었지만요, 사실은 웃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추궁을 했더니 이제 집사람이 싫은 건 아니고 당신은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 많이 보면은 한국 남자들의 성격이 싫다. 주변에 이제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주변에 한국 남자랑 태국 여자랑 커플들이 깨진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 반 이상, 한 50%들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제 짜증 낼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뭐 안 되면 이제 막 화를 낼 때 이런 것들 보면서요, 그런 걸 이제 빗대어서 한국 남자들은 이런 게 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다 개인적인 성격이고요. 또 뭐 좋은 사람도 많고 안 그런 사람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태국 남자랑 결혼하지 왜 외국 남자랑 결혼하느냐? 태국 남자가 더 한국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또 그거는 또 아니랍니다. 태국 남자는 또 뭐 바람기도 많고 뭐 열심히 안 살고 이런 걸 또 싫어한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럼 뭐 그렇게 좋은 남자들 세상에 뭐 흔하겠습니까? 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한국 사람의 단점은 그렇게 이제 짜증이라든가 잔소리가 많고 성질을 잘 낸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니면서 가끔 한국 사람들을 봅니다. 이쪽 로컬에 살지만요, 쇼핑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요, 가끔씩 한국 사람하고 또 태국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끼리만 와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조금 성격들이 급하시고 대부분들이 이제 화도 잘 내시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한국 남자들, 이렇게 이제 좀 세월이 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다 같이 저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격들이 빠르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좀 참견도 하고 이렇게 챙겨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성격들이 굉장히 급하고 이렇게 이제 빠른 어떤 일 처리를 원하면서 잔소리, 이런 게 많은 분들 있잖아요. 좀 투정을 하고 뭐 공공기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해줘? 당연히 해줄 거를 안 해주고 느릿느릿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국제 결혼을 조금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국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느리고 느긋하고요. 공공기관 가보면은 정말 뒷목 잡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했던 거, 상식적으로 해야 될 거,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 눈에는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좀 너무 느리고 느긋하고 마치 게을러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문화 차이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아셔가지고요, 국제 결혼을 하실 때는 이런 큰 문화 차이, 갭이 있다는 거, 또 내 성격은 이렇게 빠른 걸 원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내가 잔소리를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국 사람들도요, 잔소리 싫어합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문화가 조금은 한국하고 더 다르다는 거 느긋하고요.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이제 이력서를 내밀듯이 내밀고 선택을 받으면 나는 무조건 결혼하겠다. 뭐 한국 남자의 성격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만 얼굴만 보고 인터뷰만 하고 서로 결혼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런 것들 한번 미리 준비해 보시고, 그래서 본인들이 적응 좀 많이 아셔가지고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연애 결혼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연애 결혼을 해도 실패하는 분들이 워낙 뭐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뭐 이력서 한 장만 보고 10여 명씩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골라서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결혼까지 다 마치고 비자까지 다 신청하고 이렇게 온다는 거, 글쎄요, 저는 뭐 굉장히 좀 회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국제 결혼 하실 분들 많은 어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제결혼 이야기, 이런 성격적인 거, 한국 사람의 성격, 또 동남아 사람들의 느긋한 성격 때문에 한국 남자를 왜 어떤 점이 싫어하는지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